인도네시아가 프랑스 라팔 전투기 42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순간 전 세계 방산업계가 한국을 향해 조의를 표했는데 정작 한국 방산 관계자들은 샴페인을 터뜨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말씀드릴 이야기는 겉으로 보면 한국의 패배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프랑스가 판 무덤에 프랑스 스스로 들어간 희대의 자충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무덤의 출구에는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거든요. 우선 라팔이라는 전투기가 뭔지부터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프랑스가 자랑하는 4.5세대 멀티롤 전투기죠. 성능 자체는 인정합니다. 카나드 델타의 구조로 기동성 끝내주고 탈레스가 만든 레이더도 수준급이에요. 공대공, 공대지, 해상 타격, 핵 공격까지 다 때려박을 수 있는 만능 플랫폼이라고 프랑스가 입에 거품 물고 홍보하는 기체죠. 그런데 문제는 가격이에요. 대당 2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2,600억 원이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그것도 기본 기체 가격만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에 무장, 정비 장비, 훈련, 그리고 프랑스 기술자들 파견 비용까지 더하면 실제로는 대당 3억 달러 가까이 튀어오르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냥 하늘에 아파트 한 채씩 띄우는 수준이에요. 더 웃긴 건 운영비입니다. 나팔 시간당 운영비가 얼마인 줄 아세요? 보수적으로 잡아도 16,000달러예요. 비행 1시간에 2천만 원이 증발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조종사가 이륙해서 순찰 돌고 착륙하는 기본 훈련 한 번 하는데 우리나라 직장인 월급이 날아간다는 얘기거든요. 그것도 한 대가 아니라 42대를 굴려야 하는 상황에서 말이죠. 인도네시아 국방비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2024년 기준으로 약 170억 달러 정도예요. 이 중에서 공군 몫은 30% 정도밖에 안 되고 그걸로 해군, 육군까지 다 챙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라팔 42대 도입하는 데만 최소 120억 달러가 들어가요. 그럼 남은 돈으로 뭘 합니까? 부품 사고, 정비하고, 조종사 훈련시키고, 기지 시설 업그레이드하고, 무장 구매하고, 계산기 두드려보면 답 안 나와요.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뭘 할 수밖에 없냐면 라팔을 실제로 42대 다 굴리는 게 아니라 일부는 경납고에 모셔두고 특별한 날에만 꺼내서 쓰는 명품 컬렉션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인도, 이집트, 카타르가 다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나팔 사놓고 가동률 60%도 못 찍고 있어요. 왜? 돈이 없어서요. 자, 여기서 프랑스의 치명적인 실수가 나옵니다. 나팔은 철저하게 프랑스 종속 시스템이에요. 엔진은 스네크마 M88 레이더는 탈레스 RBE, 전자전 장비는 탈레스 스펙트라, 미사일은 은바페와 미카와 스칼프. 전부 프랑스 제품이죠. 그런 부품 하나 고장나면 프랑스한테 손 벌려야 해요. 업그레이드 하나 하려면 프랑스 기술자 불러야 해요. 새로운 무장 통합하려면 프랑스 허락받아야 하고요. 미국의 ITAR이 악명 높다고 하는데 프랑스도 똑같습니다. 겉으로는 우리는 미국처럼 간섭 안 해요. 이러면서 실제로는 핵심 기술 이전 절대 안 해주고 정비 의존도를 극대화시켜 놓거든요. 인도가 라팔 36대 사놓고 국산 무장 통합하려다가 프랑스한테 발목 잡혀서 5년째 고생하고 있는 거 보세요. 결국 프랑스산 무장 추가로 사야 했어요. 그럼 인도네시아는 왜 이런 걸 샀냐고요? 여기가 핵심인데요. 인도네시아는 지금 엄청 똑똑한 줄타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 프랑스, 한국, 러시아까지 전부 섞어서 군사력을 구성하는 전략이거든요. 이게 표면적으로는 우리는 어느 한 나라에 종속 안 돼요, 이러는 건데 실제로는 엄청난 리스크가 깔려 있습니다. 첫째, 부품 공급망이 완전히 따로 놀아요. 미국산 F-16 정비하는 공구랑 프랑스산 라팔 정비하는 공구가 달라요. 러시아산 수호이 정비하는 기술자랑 한국산 T-50 정비하는 기술자가 또 따로 필요하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전시 상황에서 신속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전투기 한 대 떨어지면 그 기종 전용 부품 창고 뒤져야 하는데 시간 엄청 걸리죠. 둘째, 훈련 체계가 난장판이 돼요. 조종사들이 F-16 타다가 나팔 타려면 완전히 새로운 매뉴얼 익혀야 하고 교관도 별도로 양성해야 해요. 시뮬레이터도 각 기종별로 다 갖춰야 하고요. 이미 인도 공군이 미라지, 수호이, 나팔, 테자스 섞어 쓰다가 조종사 양성 과정이 완전히 꼬여서 가동률 60% 찍고 있는 거 보세요. 전투기는 많은데 날릴 사람이 없는 희한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셋째, 전술 통합이 지옥이에요. 데이터 링크 규격이 다 달라요. 미국 기체들은 랭-16 쓰고, 프랑스는 자기네 MIDS 변형 쓰고, 러시아는 아예 별도 시스템 쓰거든요. 그럼 실제 작전에서 F-16이 탐지한 적기 정보를 라팔한테 실시간으로 못 넘겨요. 각자 따로 싸워야 하는 거죠. 이게 현대 공중전에서 얼마나 치명적인지 아세요? 넷째,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요. 똑같은 예산으로 한 기종만 운영하면 정비 인력 100명이면 되는데 네 기종 섞어 쓰면 400명 필요해요. 부품 재고도 4배로 쌓아놔야 하고 훈련 시설도 4배로 지어야 하고요. 이집트가 F-16 라팔, 미그-29, 수호이-35 다 사놓고 국방비의 40%를 공군 유지비로 쓰고 있는 거 보면 답 나오죠. 소름 돋지 않나요? 인도네시아가 지금 똑같은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라팔 42대를 다 도입하고 나면 인도네시아 국방부가 깨닫게 될 진실이 있거든요. 이거 돈 너무 많이 드는데? 실제로 계산해볼까요? 라팔 42대 도입 비용 120억 달러, 20년간 운영 및 정비 비용 약 80억 달러. 총 200억 달러가 들어가요. 인도네시아 연간 국방비의 10년치가 넘는 금액입니다. 그것도 공군 전력의 일부만 충당하는 건데 말이죠. 그럼 인도네시아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답은 명확합니다. 라팔 같은 고가 플랫폼은 소수만 유지하고 실제로 전력의 주축을 담당할 가성비 좋은 전투기를 추가로 도입해야 해요. 그게 뭐냐고요? 바로 KF-21 보라매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KF-21이 왜 인도네시아한테 완벽한 솔루션인지 하나하나 까발려 드릴게요. 첫째, 가격이에요. KF-21 수출 가격이 대당 약 6,500만 달러로 예상되거든요. 라팔의 3분의 1 수준이에요. 똑같은 예산으로 라팔 하나 살 돈이면 KF-21을 3대 살 수 있다는 얘기죠. 전력 밀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둘째, 운영비예요. KF-21시간당 운영비는 약 5,000달러로 추정돼요. 라팔의 3분의 1 수준이거든요. 같은 비용으로 3배 많이 날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조종사 훈련도 3배 많이 시킬 수 있고 실전 대비 태세도 3배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셋째, 기술 이전이에요. 한국은 KF-21 수출할 때 핵심 기술까지 다 넘겨줘요. 왜? 우리가 실제로 그 기술을 다 갖고 있으니까요. AESA 레이더, 비행 제어 컴퓨터, 항전 장비, 전자전 시스템. 전부 국산이거든요. 프랑스처럼 이건 기밀이라 못 줘요. 이런 거 없어요. 심지어 인도네시아가 자기네 무장 달고 싶다고 하면 통합 도와줘요. 프랑스처럼 우리 무장만 써야 해요. 이런 강요도 없고요. 넷째, 정비 자립도예요. KF-21은 설계 단계부터 정비성을 극대화했어요. 엔진 교체하는데 라팔은 72시간 걸리는데 KF-21은 4시간이면 돼요. 부품 국산화율도 65%가 넘어가서 웬만한 부품은 자국에서 생산 가능하고요. 라팔처럼 부품 하나 고장나면 프랑스 기술자 부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섯째, 업그레이드 자율성이에요. KF-21은 오픈 아키텍처 방식이라서 새로운 무장이나 센서 추가하는 게 엄청 쉬워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자체적으로 가능하고요. 라팔처럼 업그레이드 한 번 할 때마다 프랑스한테 수십억 달러 내고 허락받을 필요가 없어요. 여섯째, 성능이에요. 라팔이 4.5세대라면 KF-21은 4.75세대거든요. 거의 5세대에 근접한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스텔스 형상 설계로 레이더 반사 면적을 대폭 줄였고 AESA 레이더 탐지 거리도 라팔보다 길어요. 전자전 능력은 비슷한 수준이고 무장 탑재량은 오히려 KF-21이 더 많아요. 일곱째, 정치적 자유도예요. 한국은 무기 팔 때 정치적 조건 안 달아요. 우리랑 친하게 지내야 부품 줄게 이런 협박 안 한다는 거죠. 미국처럼 ITAR로 목줄 채우지도 않고 프랑스처럼 핵심 기술 꽁꽁 숨기지도 않아요. 그냥 돈 주면 팔고 기술 이전 약속하면 지켜요.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지 아세요? 실제로 인도네시아가 KF-21 공동개발에 참여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요. 한국이 같이 만들면 기술 다 나눠줄게 이랬거든요. 미국이나 프랑스가 절대 못할 제안이죠. 물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분담 약속 안 지켜서 지분율 낮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선 구매권은 갖고 있어요.
자, 이제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 볼게요. 인도네시아가 왜 라팔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이게 왜 한국한테 유리한지 말이에요. 인도네시아의 전략을 이해하려면 이 나라의 역사를 알아야 해요. 냉전 시대 때 인도네시아는 비동맹 운동의 핵심 국가였거든요. 미국한테도 소련한테도 치우치지 않으면서 양쪽에서 다 이득 챙기는 전략이었죠. 이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현재 인도네시아 공군 전력을 보면 미국산 F-16이 33대, 러시아산 수호이가 11대, 한국산 T-52이 16대 있어요. 여기에 라팔 42대가 추가되는 거죠. 왜 이렇게 섞어놨냐고요? 특정 국가에 종속되는 걸 극도로 경계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1960년대에 미국이 인도네시아한테 무기 금수 조치 때려서 공군 전력이 마비된 적 있어요. 1990년대에는 동티모르 사태 때문에 또 금수 조치 당했고요. 이런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절대 한 나라한테만 의존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나요. 인도네시아가 한국 방산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제 한국이 너무 커졌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T-50도 샀고 KF-21도 공동 개발하고 잠수함도 한국 거 쓰고 K-9 자주포도 쓰고 군사 장비의 상당 부분이 한국산이 되는 거죠. 이게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새로운 종속이에요. 한국이 나쁜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한국 장비가 너무 좋아서 자꾸 사다 보니까 의존도가 높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라팔을 산 거예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요.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한국 방산이 이제는 약소국을 도와주는 친절한 선배의 위치가 아니라 견제해야 할 만큼 막강한 경쟁자 위치로 올라섰다는 뜻이에요. 소름 돋죠? 실제로 2020년대 들어서 한국 방산 수출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거든요. 2022년에 170억 달러, 2023년에 140억 달러. 세계 9위 수준이에요. 폴란드한테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72문, FA-50 경전투기 48대 팔았고, 호주한테 K-9 자주포 30문 팔았고, 이집트한테도 K-9 팔았고, 노르웨이한테 K-9 팔았고, 진짜 쉴 새 없이 터지고 있어요. 이게 1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201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 방산은 싸고 성능 괜찮은 궤도구경 무기 만드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나토 회원국이 한국 무기 사가는 시대예요. 폴란드가 독일 레오파르트 놔두고 한국 K-2 사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한국 기술력이 이미 유럽을 추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게 KF-21로 완성돼요. 전투기는 방산에 꽂히거든요. 탱크, 자주포, 잠수함 다 만들어도 전투기 못 만들면 진짜 방산 강국 소리 못 들어요. 근데 한국이 해냈어요.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 말고 독자적으로 4.5세대 이상 전투기 만든 나라가 한국밖에 없다고요. 일본, F-2 만들었지만 미국 기술 떼어주니까 겨우 만든 거예요. 자체 개발 능력 없어요. 인도, 테자스 30년 넘게 개발하고도 아직도 제대로 못 만들었어요. 터키, 칸 만든다고 하는데 엔진도 없고 AESA 레이더도 없어요. 중국, J-31 있긴 한데 엔진 문제로 수출 못하고 있고요. 근데 한국은 2026년 양산 시작해요. 엔진만 미국 거 쓰고 나머지는 전부 국산이에요. 그리고 그 엔진도 2030년대에는 국산으로 바뀌거든요. 완전체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인도네시아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나팔 42대 도입해서 운영해 보니까 돈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추가 전력 증강이 필요한데 나팔 더 살 돈은 없어요. F-35는 더 비싸요. 대당 9천만 달러의 운영비는 라팔보다 더 나가거든요. 그럼 뭐 살 건데요? 선택지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중국 J-10이나 J-31 사거나 아니면 KF-21 사거나. 근데 중국 거 사면 미국이랑 관계 틀어져요. 인도네시아가 아무리 비동맹 외교한다지만 중국 군사 장비까지 사면 미국이 가만 안 있거든요. 실제로 태국이 중국산 잠수함 사려다가 미국한테 압박받아서 포기한 적 있어요. 그럼 답은 KF-21이에요. 한국산이면 미국도 뭐라 안 해요. 오히려 좋아하죠. 한국이 미국 동맹국이니까요. 중국 견제에도 도움되고요. 게다가 성능도 좋고 가격도 합리적이고 기술 이전도 해주고
정치적 조건도 없고 완벽해요. 실제로 인도네시아가 튀르키예랑 같이 칸 개발한다고 하면서 미국산 부품 빼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미국 간섭 싫다는 거거든요. 근데 튀르키예가 미국 부품 없이 전투기 만들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엔진도 없고 AESA 레이더도 없고 항전 장비도 없어요. 결국 개발 지연될 거고 인도네시아는 대안을 찾아야 해요. 그 대안이 KF-21이에요. 한국은 엔진만 미국 거 쓰고 나머지는 다 국산이거든요. 그리고 그 엔진도 국산화 중이고요. 미국 간섭 거의 없어요. 한국 정부가 수출 승인하면 끝이에요. 여기서 더 재미있는 건 인도네시아만 KF-21 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남아 전체가 지금 전투기 교체 시기거든요.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태국 다 노후 전투기 퇴역시키고 새 거 사야 하는 상황이에요. 말레이시아는 F-18 퇴역시키고 새 전투기 36대 도입 계획이에요. F-35 사고 싶어 하는데 돈이 없어요. 라팔도 비싸고요. 그럼 KF-21밖에 없어요. 필리핀은 FA-50 12대 쓰고 있는데 만족도 엄청 높거든요. 한국산 믿는다고 해요. KF-21 나오면 바로 살 거예요. 베트남은 러시아산 수호이 쓰고 있는데 부품 수급이 막혀서 난리예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가 베트남한테 줄 부품이 없거든요. 대안 찾아야 하는데 중국산은 정치적으로 불가능하고 미국산은 관계가 아직 안 좋고 KF-21이 정답이에요. 태국은 F-16 노후화되고 있고 그리펜 도입했는데 유지비가 너무 비싸서 고민이에요. 가성비 좋은 전투기 필요한데 KF-21이 딱이죠. 다 합치면 얼마냐고요? 동남아 전체 전투기 수요가 최소 200대예요. 2030년대까지요. 이 중에서 KF-21이 절반만 먹어도 100대, 수출액으로만 65억 달러예요. 정비, 훈련, 무장 포함하면 150억 달러 넘어가요. 근데 동남아만 있냐고요? 중동도 있어요. 사우디, UAE, 이라크, 이집트 다 전투기 교체 시기예요. 특히 사우디가 관심 엄청 많아요. 미국이 F-35 팔 때 기술 이전 안 해줘서 빡쳐 있거든요. KF-21이면 기술 이전 다 해준다고 하니까 침 흘리고 있어요. 중남미도 있어요. 페루, 콜롬비아, 칠레 다 미국산 F-16 퇴역시키고 새 거 사야 하는데 돈이 없어요. 라팔은 너무 비싸고 그리펜은 성능이 좀 아쉽고 KF-21이 딱 중간이에요. 심지어 유럽도 가능성 있어요. 폴란드가 KF-21 관심 보이고 있거든요. F-35 48대 샀는데 더 필요한데 추가로 F-35 사기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하이로우 믹스 전략으로 F-35는 소수 운영하고 KF-21을 대량으로 사서 주력으로 쓰는 거 고려 중이에요. 루마니아, 불가리아, 체코, 슬로바키아 동유럽 국가들이 다 러시아산 미그 퇴역시키고 새 전투기 찾고 있는데 F-35는 비싸고 유럽산은 더 비싸고 KF-21이 떡상할 가능성 엄청 높아요. 이게 다 합쳐지면 어떻게 되냐고요? 2030년대 중반까지 KF-21 수출 물량이 500대 넘어갈 수 있어요. 수출액만 최소 300억 달러, 정비 포함하면 600억 달러 넘어가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한국이 프랑스, 영국 제치고 세계 4대 전투기 수출국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돈 벌어서 좋다가 아니에요. 군사 동맹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KF-21 쓰는 나라들끼리는 자연스럽게 한국을 중심으로 연결돼요. 정비, 훈련, 무장, 업그레이드. 전부 한국이 허브가 되는 거죠. 미국이 F-16으로 이렇게 했어요. F-16 쓰는 나라가 25개국이 넘는데 이 나라들은 전부 미국 중심 안보 네트워크에 묶여 있거든요. 한국도 KF-21로 똑같이 할 수 있어요. 동남아, 중동, 중남미, 동유럽을 한국 중심으로 묶는 거예요. 중국은 이거 보고 기절할 거예요. 1대1로로 경제적 영향력 확대하려는데 한국이 군사적 영향력으로 역포위하는 형국이거든요. 중국이 돈으로 친구 만들면 한국은 무기로 동맹 만드는 거예요. 누가 더 강력하냐고요? 당연히 군사 동맹이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